중국에서 무인 매장을 운영하겠다는 큰 꿈을 안고 매장을 차린 젊은 여성. 그녀는 그 꿈을 실현시키려다 오히려 본인 나라에 큰 실망을 했다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나고 자란 몽이입니다. 중국에서 나고 자랐지만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조선족입니다. 제 이름은 꿈같은 기쁨이라는 의미인데요. 부모님이 지어주신 소중한 이름이라 저는 제 이름처럼 꿈같은 인생을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며 살고 있어요. 비록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난 건 아니었지만 저에게도 한국인의 피가 있어서 그런지 저는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것에는 자신이 있었어요. 장사와 관광 가이드를 하면서 생계를 어렵게 이어나가는 부모님을 보며 저는 자라는 내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부자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성인이 되자마자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려고 다방면으로 애썼습니다. 중국은 대국인 만큼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부자인 사람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들과 저의 처지를 비교하며 비관적이어졌다가도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그냥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대학 진학은 포기했고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통해 아등바등 돈을 모아갔어요. 그렇게 남의 가게에서 직원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 저도 나만의 작은 가게를 여는 것이 꿈이 되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어느 날 돈을 버는 이유는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한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큰 마음 먹고 부모님 생신에 함께 할 여행 경비를 따로 마련했죠. 그리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기에 단체 관광으로 가까운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중국인들에게 한국은 정말 매력적인 관광 장소였죠. TV에서만 보던 한국을 직접 가볼 수도 있었고 안전하고 친절한 나라였기 때문이죠. 가족여행으로 간 한국에서 본 광경은 저에게 정말 큰 아이디어를 주었습니다. 한국의 거리에는 주인이 없는 상점들이 많더라고요. 저희의 관광 코스에는 없었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지나가면서 그냥 몇 번 쳐다본 정도였는데 숙소에 묵으며 근처를 산책하다가 호기심에 결국 문을 열고 들어가 보았어요. 처음에는 왜 계산해줄 주인이 없는 건가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무인 매장이라고 하더군요. 계산은 손님이 알아서 계산기계로 하는 거였어요. 저는 이 시스템에 굉장히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해두면 물건을 마구 들고 가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었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물건을 함부로 계산하지 않고 들고 가는 사람은 없었어요. 다들 알아서 쇼핑하고 계산까지 하고 매장을 나섰죠. 저는 한국에 CCTV 같은 게 많아서 계산하지 않고 나가면 경보음 같은 것이 울리는 시스템이라서 이럴 수밖에 없나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지켜보지 않고 감시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자연스럽게 벌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죠. 저는 돈을 쉽게 많이 버는 것에 궁리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시기였기에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매장을 지키고 있지 않아도 되니 여러 개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고 인건비도 들지 않고 물건만 진열해두면 끝이겠더라고요. 한국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중국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내가 제대로 해보기만 한다면 정말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후로 남은 한국 여행 일정 동안 저는 한국의 관광지를 즐기면서도 중국에서 한국의 무인 매장을 차용해서 운영해보겠다는 원대한 꿈으로 계속 마음이 부풀어 있었어요. 그래서 거리에 무인 매장으로 보이는 곳이 있으면 계속 들러보고 구경했는데요. 가게들을 구경할 때마다 점점 확신이 들더군요. 이렇게 한 거리에 무인 매장에 2-3개씩 있을 정도면 정말 이건 되는 아이템이다 싶었어요. 모든 무인 매장은 너무도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었고 손님들은 부담 없이 그것들을 이용하고 있었어요. 지켜보니 손님들이 꾸준히 방문하더군요. 이것을 중국에 가서 더 많은 유동인구가 있는 자리에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편하게 돈이 술술 벌릴지 상상도 안 되었어요. 가게 임대료를 제하고도 충분히 남는 장사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중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제가 이때껏 모은 돈을 모두 투자하여 작은 무인 가게를 열었어요. 가게의 크기는 작아도 충분한 것을 한국에서 확인하였기에 평수는 작지만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열었죠. 저는 열심히 물건을 진열하고 제 매장이 잘 되어 체인점을 전국적으로 열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그건 정말로 꿈일 뿐이었나 봐요. 매장 문을 연 날은 부푼 가슴을 안고
매장에 제가 나가 있었습니다. 무인 매장이 생소할 사람들을 위해 홍보를 하고 스스로 사서 가면 된다며 방법도 보여줬죠. 중국은 현금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돈통도 따로 놔두었어요. 사람들은 신기해하며 무인 매장을 이용했어요. 첫날만 많은 물건이 팔렸죠. 저는 너무 기뻐서 가족들과 함께 축하 파티도 열었어요. 이제 우리는 부자가 될 거라는 기대에 부풀었죠. 심지어 인력이 없이도 말이에요. 이런 식이면 가게를 10개, 100개까지도 열어서 운영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푼 이야기를 해가며 이게 잘 되면 모든 가족을 쉬고 매장 물건 진열을 함께 하면 되겠다며 하하호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었어요. 그건 바로 여긴 중국이라는 것이었어요. 아니, 그곳이 바로 한국이라서 가능했다는 것이었어요. 혹시 몰라서 안내문구를 붙이고 한국처럼 CCTV가 있다는 문구도 붙이고 돈통에는 자물쇠를 잠그어 놓고 그래도 할 수 있는 조치를 잘 해두고 둘째 날부터는 매장에 나가는 시간을 줄였어요. 그리고 그 전처럼 아르바이트 자리도 계속 나가서 일을 했죠. 저에게는 마치 투잡처럼 또 다른 돈이 벌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매일 매장에 가서 새로운 물건을 채워놓곤 했죠. 그런데 셋째 날쯤부터 조짐이 이상했어요. 매장에 갈 때마다 너무도 치워야 할 게 많았어요. 매장은 더러워져 있었고 진열된 물건들은 마구 흐트러지기 시작했죠. 어느 날은 정말 떠올리기도 싫지만 사람의 배설물 같은 것이 있기도 했어요. 개의 배설물일 수도 있겠죠. 그날은 정말 화가 나서 CCTV를 돌려보았는데 세상에, 화장실이 급했는지 한 할아버지가 매장으로 들어와서 태연히 소변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본 화면 속에는 슬쩍 물건을 품속에 넣어가는 사람, 들어와서 긴 시간 동안 앉아서 쉬었다만 가는 사람, 그리고 밤에는 술 취한 사람이 들어와 잠을 자기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 손님들도 이용을 제대로 못하고 돌아나가기 일쑤였어요. 그리고 저는 알바를 하고 돌아온 지친 몸이었지만 갑자기 서늘한 마음이 들어서 정산을 해보았어요. 저는 당연히 알아서 잘 돌아가겠지 싶어서 별 의심을 안 했거든요. 정산을 해보니 제가 있었던 첫날 빼고 둘째 날, 셋째 날의 정산은 하나도 맞지가 않았어요. 없어진 물건만큼 계산되어 있어야 하는데 물건만 더 없어지고 돈은 훨씬 적게 들어있었던 거죠. 혹시나 카드 계산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했는데 돌려본 화면에서는 모두 복잡해서 그런지 카드 계산은 거의 하지 않고 현금을 넣는 사람들만 많았어요. 그런데 현금을 넣는 척만 하고 그냥 물건을 가지고 갔는지 아니면 가격보다 적게 넣은 건지 너무도 적은 금액만 넣어져 있었죠. 저는 화가 나고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넷째 날부터는 물건을 그냥 들고 가면 경찰에 바로 신고하겠다며 배상을 100배로 받겠다며 강력한 문구를 붙여두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한국의 사이트를 들어가서 무인 매장 운영하는 법 등을 더 검색해 보았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무인 매장에서 들어와서 쉬었다 간다 정도의 글만 있지 무인 매장이 엉망이 되어 있다거나 도둑질로 운영이 힘들다는 말은 찾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왜 나의 가게에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싶어 낙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깨달았죠. 아, 한국의 국민성과 이 나라의 국민성 차이인가 보다 하고요. 그제서야 한국에 갔을 때 보았던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과 배려심, 그리고 어딜 가든 깨끗하던 한국의 모습들이 떠올랐어요. 비슷한 아시아 문화일 거라고 생각했던 제 착오였던 거예요. 외모도 비슷하고 가까운 나라니 비슷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제서야 한국인들의 국민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SNS 게시물들이 눈에 들어왔죠. 그리고 한번 그런 게시물을 보다 보니 계속해서 추천 영상이 뜨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고 저는 이제 정말 한국인의 피가 조금이나마 섞인 조선족인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과 저를 분리하고 싶어졌죠. 나는 중국인들과는 달라. 나는 한국 쪽과 좀 더 가까워. 라고 저를 합리화하고 포장하기 시작했어요. 어딜 가나 시끄럽게 목소리 높여 말하는 중국인들과 조곤조곤 모르는 사람들까지 배려하며 목소리 낮춰 이야기하는 듯한 한국인들, 그리고 어딜 가나 지저분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중국과 늘 깔끔한 한국. 욕심이 많고 무인 매장에서도 지키는 사람이 없으면 슬쩍 물건을 들고 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 나라. 사람들과 무인 매장이 그렇게나 많은데도 양심적으로 계산해서 가는 한국. 아,
이제 정말 왜 내 가게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너무도 선명하게 깨달아져 갔죠. 저는 그제서야 중국에서는 무인 매장으로 성공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에 도달했어요. 그리고 강력한 범죄 예방 문구를 붙인 후 저는 도저히 열받아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그날 일정을 취소하고 실시간으로 CCTV를 보고 있었어요. 누구 하나라도 걸리기만 해봐라 하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사람들은 물건을 훔쳐가면 신고하겠다. 배상을 100배로 물리겠다고 씌어진 그 문구가 커다랗게 여기저기 붙어있는 것을 보더니 흠칫하고 다시 돌아나가더군요. 물건을 살 생각도 없이 그냥 훔치러 들어온 건가 싶어 정말로 불쾌하더군요. 그리고 오전에 사람들이 그렇게 그 문구만 보고 돌아가기를 여러 차례. 물건을 아무도 훔쳐가지 않아서 이제 됐다 싶었어요. 그런데 물건을 실제로 계산하고 가져가는 사람은 정말 드물었죠. CCTV만 계속 보고 있기가 힘들어서 밥도 먹고 이것저것 하다가 다시 CCTV를 실시간으로 보는데 이제 사람들이 다시 오기 시작했어요. 오후라서 점심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나 보다 싶었죠. 그리고 물건들을 집어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돈통에 분명히 돈을 넣는 것 같았죠. 그들의 모습은 자연스러웠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강력한 범죄 예방글을 붙여두었으니 양심은 부족하더라도 신고가 무서워서 한국처럼 잘 돌아갈 거라는 희망을 다시 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다시 정산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좌절스러웠습니다. 또다시 돈통에는 돈이 거의 없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 명 물건을 구매해 갔는데 어떻게 돈이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싶어 이제 정말 몸이 부들거렸어요. 그리고 이번엔 다 신고해서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CCTV를 다시 돌려봤죠.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너무하더군요. 돈을 넣는 척만 하고 물건을 가져간 걸로 의심되는 사람들은 모두 저의 배상 문구를 보고 나서 마스크를 쓰고 들어오거나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왔더군요. 처음엔 별 의심이 없었는데 범죄를 지속하기 위해서 얼굴을 일부러 가리고 들어온 거였다니 정말 화가 났습니다. 당장 공안에 달려가 신고를 했는데 그들은 제가 보여준 CCTV 화면을 보더니 이렇게는 얼굴이 안 보여서 범인을 찾아주기가 곤란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뒤로 울며 겨자 먹기로 온 가게에 CCTV 캡처 화면을 붙이고 더욱 강력한 글을 써붙여서 제발 가게의 물건을 그냥 들고 가지 말아달라고 거의 호소하다시피 붙여두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번의 상황은 더 최악이었죠. 사람들은 물건을 훔쳐가는 것을 줄인 대신 아무도 없는 가게에 들어와서 장난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물건들이 마구 어지럽혀 있고 그냥 만지작거리고 눌러보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 과자가 부스러기가 될 정도로 봉지 안에 마구 박살나 있기도 했어요. 그리고 들어와서 쓰레기만 버려놓고 가는 사람, 돈통을 발로 차고 가는 사람, 제 문구에 낙서를 해놓는 사람 등등이었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입에 담기도 싫은 배설을 해놓고 가는 사람의 술 먹고 토를 해놓고 가는 사람 등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네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나 싶어 정말 평생 사랑하고 자부심을 가진 나라 중국의 환멸이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디 가서 제가 중국인들의 국민성이 한국보다 너무 못하다고 이야기라도 하면 사람들은 인정 못하고 화를 내게 일쑤였죠. 그렇게 역공격을 두어 번 당하고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했어요. 저는 제가 이때껏 아등바등 모은 돈으로 차린 가게를 한 달 만에 접기는 너무도 손해여서 그냥 무인 매장이 아닌 유인 매장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하루에 2탕씩 뛰던 알바를 모두 그만두고 그냥 제 가게에만 있었어요. 무인 매장으로 편하게 돈을 벌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하루 종일 매여 있어야 할 줄은 정말 몰랐죠. 그래도 다행히 사람들은 가게 주인이 떡하니 있으니 가게를 함부로 하진 않더군요. 대신 손님이 줄었을 뿐이죠. 무인 매장이라서 신기해서라도 와보던 사람들의 수가 줄은 건 당연하고 무인 매장이라는 메리트를 내세워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게를 냈는데 그 메리트가 없으니 그냥 근처의 편의점으로 가지 굳이 제 가게에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어떻게 됐냐고요? 제 가게에 하루 종일 상주하며 간단한 아침 식사를 포장해서 파는 것까지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도 제 오랜 알바 경력이 빛을 발했는지 다행히 출근길에 아침 식사를 사들고 가는 손님들이 많아져서 적자는 아닌 정도입니다. 제 오랜 꿈이었던 나만의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싶다는 것은 이루어진 셈입니다. 다만 부자가 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제가 한국에 태어났다면 무인 매장을 운영해서 부자가 될 거란 제 꿈이 이루어졌을까요?
요즘은 한국인들이 참 부럽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